예,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중앙회장님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분석 위주로 예, 좀 많이 이렇게 할애해 주셨는데 저는 평가 차원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우리 중앙회장님께서 예,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그렇게 예,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분석보다는 이제 평가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게 되면 예, 담대한 구상이 예,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예, 목표로 한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예, 따라서 예, 경제적 상응 조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게 멘트가 중요한데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 조치까지도 예, 포함시키겠다. 근데 여기서 북한의 안보 우려는 예, 한미 군사 훈련을 예, 이게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예, 우려할 수 있는데 예, 당국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예, 북한의 군사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 차원 이렇게 예,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예, 통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그 추념사에서 그때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 통일부에서는 담대한 계획이라고 해서 예, 대통령에게 예, 보고를 예,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 군사적 조치까지도 포함시키겠다. 예,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예, 결국은 예, 북한 핵 개발과 예, 핵무장이 공격용이 아니라 예, 방어용이다라고 예, 인정해주는 그런 형국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을 예, 중단하겠다 이거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예, 한미 군사 훈련까지도 우리가 예, 중단시키겠다. 그런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예, 아시겠지만 예, 지금 북한에서는 한미 군사 훈련을 위험한 군사적 기도, 국가의 안전을 엄정히 위협한다. 그다음에 전쟁 연습으로 예, 규정하면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을 계속해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당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미 군사를 훈련한다고 하는데 통일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어떤 여기 정당성에 대해서 조금 이것을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근데 이제 사실 통일부가 이 안보 측면에 대해서 이 통일부가 이게 주관 소관 부처가 아니거든요. 사실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이 판단할 권한이 통일부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당국이 제기하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EDSPG. 그래서 한미 외교부하고 국방부 차관들이 2+2 형태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이 한미 군사 이 부분을 서로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어쨌든 통일부에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선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다른 부처에서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예, 어떤 물론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충분히 난감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게 되면 예, 원칙 있고 예, 실용적인 남북 관계를 추진하겠다. 이제 우리 중앙회장님이 과거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 통일 방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예, 잘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는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우린 계승 발전시키겠다. 그러면서 예, 3단계 통일 방안을 우리는 예, 계승한다.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의 예, 3단계 통일 방안이
우리 중앙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1단계는 화해협력, 그다음에 2단계는 남북연합, 3단계는 통일국가 완성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통일백서가 2023년 통일부가 내놓은 통일백서가 있는데 통일백서에서는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번에 통일백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이 이제 언론 기사도 이미 터진 부분이 있지만 통일부가 용역을 줘서 한국정치학회가 2022년 12월 달에 3단계 통일 방안에 관한 그런 제안서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3단계 통일 방안의 3단계가 저런 식입니다. 1단계는 평화체제 구축 단계, 2단계는 국가연합 단계, 3단계는 연방형 단일국가. 연방형 단일국가. 지금 통일국가 완성, 일국체제의 통일국가 완성이 아니라 연방형 단일국가.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여기 쓴 사람들이 거기다가 직접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이 연방형 단일 국가는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유사하다. 네, 근데 우리 중앙회장님이 너무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입니다. 1민족, 1국가라고 하더라도 체제가 2개의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정부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통일, 마지막 단계로 이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놓은 통일 방안하고는 이게 정말 이게 역행되는 것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3단계 통일 방안, 김영삼 정부의 3단계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발전된 어떤 이런 어떤 모델인지 모형인지는 우리가 정말 고민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방제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 여기 강승기 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020년에 쓴 컬럼이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끝나고 저희 단톡방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제의 위험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지점은 바로 미소 공의회 1차, 2차 공의회가 결렬되는 그 과정에서 소련의 전략이 연방제 이런 어떤 전략이었다. 지금 똑같이 지금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가 아직은 이것을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대북 정책의 3대 원칙.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근데 이제 통일 백서를 보게 되면 2023년 통일 백서 22페이지 보게 되면 통일부가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통일부가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영상이나 이런 어떤 언론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 직접적으로 흡수 통일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일부 장관이 이것을 흡수 통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신년 대통령실에서
예, 통일, 뭐, 안보,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언급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그 실상을. 그래 어떻게 통일을 하겠습니까? 입으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 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북한이 더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은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 이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야당에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은 그것을 다시 이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다.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당 규약에서 적화 통일, 남조선 해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눈치를 보고 뭐 야당의 어떤 공격도 그렇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을 의식한 발언으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중앙회장님도 제시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우리는 흡수통일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당규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작년 2022년 9월 달에 최고인민의 법령으로 국가핵무력 정책을 최고인민의 법령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선 핵공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영토 완정이라고 해서 영토 완정. 그래서 우리는 최종 우리의 통일 대남 전략은 남조선 해방이다. 적화 통일이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흡수 통일에 대해서 북한이 비록 싫어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근데 이제 이것이 통일부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또 한국정치학회에서 그 보고서 제출하는 부분도 흡수 통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유민주적 어떤 이런 방법적인 평화 통일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흡수 통일이 그런 건가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흡수 통일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통일부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자유민주적 그 통일 거기에 대해서 이게 흡수 통일은 그 방법론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그런 해석이 아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였을 때 통일에 대해서 책무를 강하게 책무를 다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럼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에서 그거 한 거하고 더 유사합니다. 지금 항구적인 어떤 평화 체제를 추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저희가 대북 정책이나 이런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안심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위험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 안에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결집이 된다면 바깥에 강하게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욱더 의견이 개진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